안녕하세요, 일렉트로캠입니다. 오늘은 테슬라 FSD가 이 예정보다 이제 미뤄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. 근데 시작하기 앞서 이제 주식과 경제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오늘 왜냐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거든요. 주식이 초반에는 좀 좋다가 이제 후반에 좀 떨어졌다가 이제 장후에 조금 살짝 테슬라 주식은 이제 복구가 되는 살짝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. 제가 왜 이걸 업데이트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냐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. 1.7을 넘더니 그러다가 이제는 1.6 이하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. 시장은 그렇게 반응해주지 않았죠. 남미에서의 코비드가 지금 변종으로 엄청 퍼지고 있다라는 것과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, 지금 유럽에서도의 락다운을 좀 연장시킬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들과 파월 의장의 똑같은 이야기와 플러스 이제 unemployment rate 회복하고는 있지만 이 미국에서 unemployment rate이 그렇게 아직 이렇게 막 잘 올라오고 있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월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들이 주식시장에 좀 믹스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요? 장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요.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저렇게 떨어졌음에도 항상 저렇게 연동되다가도 그러니까 참 시장을 한 치 앞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과 이미 다른 분들이 많이 저보다 더 경제 상황에 더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업데이트를 하셔서 제가 꼭 업데이트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unemployment 미국에서 직장을 잃게 되면은 제일 머리가 아픈 게 보험입니다. 정말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게 가장 이제 제일 골칫덩어리인데요. 이번에 코비드-19 릴리프 패키지로 각 가정에 이제 돈을 쏴주기도 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건 그 큰 패키지의 일부분이고요. 1.9 트릴리언 달러에 코브라라는 미국의 일종의 또 보험 프로그램입니다. 그러니까 코브라는 직장에서 이제 잘렸을 때 직장에서 어떤 보험 베니핏을 그대로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. 받던 보험 그 혜택을요. 참 미국은 의료보험이 참 이런 거 보면 한국의 의료보험적인 측면에서 좋은지 정말 여실히 깨닫는데 이 릴리프 패키지에 뭐가 들어갔냐면 이제 직장을 잃으신 분들 중에 4월 1일부터 이제 9월까지 그 코브라를 이제 보조해 주는 거죠. 이 돈으로. 현 정부한테 이런 부분들은 네, 감사할 따름이죠. 이게 참 저도 한번 옛날에 보험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직장을 잃게 되면 직장을 잃었는데 이 코브라로 빠지게 되면은 보험료를 무지막지하게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직장에 있을 때는 그래도 보험료를 많이 내지만 코브라로 빠지게 되면은 정말 몇 배로 냅니다. 그러니까 개인일 때는 뭐 이렇게 혜택에 따라 다릅니다. 개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서 미국은 보험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인디비주얼일 때는 이제 코브라로 빠지면 이 정도지만 500불에서 800불 아마 900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건 개인입니다. 이제 근데 보통 패밀리로 가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달마다 코브라로 가게 되면 수천 불을 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직장도 잃었는데 그 보험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매달 돈을 저렇게 수백만 원을 내야 됩니다. 이중고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6개월간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이런 직장 잃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혹시나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직장을 잃으셨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자본주의의 정점을 달리지만 개인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도 이걸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타서 먹을 것들이 꽤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얼른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보시고 다시 꼭 재기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앤드류 양이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제도들이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이걸 베니핏을 얻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딱 필요한 데만 돈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이나 이런 과정들이 복잡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쏘자는 뭐 그런 공약도 있었는데 그게 좀 미국의 단점인데 그렇게 자금을 마련해 놔도 이걸 다 뿌리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조금만 공부하셔서 이런 혜택들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물론
이번 정부가 또 이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게 지금 법인세를 좀 인상하려는 근데 그건 민주당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. 자, 메인 뉴스로 이 FSD 다운로드 버튼이 원래는 이제 2,000명 정도 요번 달에 뿌린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결국 이거를 미루게 됐습니다. 아마 4월쯤에는 이제 좀 대대적으로 뿌리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밝혔지만 또 그때 가봐야 알겠죠. 이게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당연히 이 머신러닝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더 많은 데이터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기다리죠. 특히 이제 오너들이 이걸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이 기다리는데 좀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데 아무래도 이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 사고들이 있는데 자꾸 기사들이 안 좋은 기사들이 나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NHTSA가 조사를 한다는 게 아니라 NHTSA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 NHTSA가 그렇게 물렁물렁한 기관이 아닙니다. 제가 이 NHTSA를 자꾸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과거에는 이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라서 NHTSA가 봐준다는 댓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. NHTSA가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테슬라를 지켜보고 있는지. 지금 그런 기조가 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어제도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그런 사업적인 감각, 작두를 타는 분위기를 좀 보는 거죠. 그래서 좀 미룬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차가 정말 잘 팔린다고 얘기하는데 잘 믿지 않으시더라고요. 근데 이해는 됩니다. 역으로 얘기하면. 왜냐하면 테슬라 차량 판매를 트래킹하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. 이 기사에도 아예 대놓고 딱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테슬라의 딜리버리 데이트를 트래킹하는 건 isn't easy라고 정확히 써져 있죠. 그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는 다 직영으로 자기가 알아서 하고 딱히 본인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모든 자동차 회사들의 그 바람이지만 테슬라는 이걸 다 자기가 장악해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십상이라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근데 이번에 귀중한 데이터가 나온 게 테슬라도 이게 피해갈 수 없는 거는 레지스트레이션 그 기록입니다. 차량의 빈 넘버를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 데이터도 얻기가 무지무지 어렵습니다. 근데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차량이 만들면서 이제 빈 넘버 생성된 거가 어느 정도 공개가 이 데이터를 얻었는지 그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엄청 올랐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45%? 그러니까 이건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통계들은 정말 많은 판매량을 이번에 1분기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굳이 FSD를 바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거는 마케팅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룬 것 같긴 합니다. 그렇지만 그걸 계속 기다리는 오너 입장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따르죠.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지금 새로운 리프레시 모델 S에는 지금 업데이트된 OS가 이제 깔려 있습니다. 정말 전자기기에 가깝죠. 이런 OS 업데이트 때문에 더 그런 FSD 베타를 기대했었는데 많이 아쉽지만 그 업데이트된 OS에 보면은 스마트 시프트도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. 드래그 스트림 모드가 뭔지 저도 참 궁금한데 어떤 빨리 가속하는 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는데 엑셀레이션 모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마트 시프트는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면 테슬라의 이번 모델 S 리프레시는 이 양옆에 인디케이터가 없습니다. 드라이브 시프트도 없고 그냥 차가 알아서 눈치껏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갈 것 같으면 뒤로 간다는 거죠. 물론 핸들에 혹은 모니터에 매뉴얼로 이걸 바꿀 수는 있습니다.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. 그렇지만 이제 차량이 알아서 눈치껏 시그널도 넣어주고 이렇게 다 한다라는 거죠. 참 신기한데 그리고 이 정도는 기존의 테슬라 FSD에 쌓아온 데이터로 가능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그리고 계속 이런 테슬라를 그냥 한두 번 시승했을 때 완벽한 자율주행도 아닌데 비판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논문 하나를 찾아봤는데요. 세상에 테슬라 차량을 갖고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걸 가지고 이 오토메이트 파킹을 테스트하신 분이 있습니다. The University of Alabama에서 에어포스 아카데미의 이제 카뎃들과 이제 협력해가지고 이 차를 테스트를 했습니다. 당연히 이 테슬라 차는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그 기능이 월등히 잘 작동을 합니다. 근데 또
반박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100% 자기가 알아서 사람같이 하냐,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부 그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가하는데, 일단 테스트는 이 T자 파킹입니다. 이 T자를 얼마나 잘 넣는지 이제 시간도 재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어널리시스해서 논문을 쓰셨는데, 이 피겨가 오너들한테 딱 와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처음에 보면은 석세스 레이트이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지금 테스트에 참가한 카뎃들이 테슬라의 이런 오토메이트 파킹 시스템에 전혀 숙달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, 처음 써보니까 당연히 이 석세스풀 레이트이 안 좋죠. 그렇지만 계속해서 실험을 하면 할수록 이게 차를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테슬라가 뭘 잘하는지가 확 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때에 이 기능들을 써야 되고 어떤 때에 그러니까 날 잘 도와주는지, 현재의 그 AI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석세스풀 레이트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요. 물론 이제 다른 리포트로 여기 참여한 실험 참가자들 중 당연히 또 적지 않은 숫자는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내가 빨리 세우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. 근데 차량을 이걸 소유하고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은 참 많이 이걸 도와준다라는 겁니다. 제가 운전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. 지금까지 이렇게 편한 차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버롤의 경험이 참 편하다는 거죠. 그런 걸 이제 나타내주지 않나. 그래서 이 피겨를 가져왔고요.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나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, 물론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런 로보택시라든지 그런 걸 언급해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, 좀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. 거기에는 지금 뭐 전혀 도달해 있진 않더라도 확실히 이런 오토메이트 파킹이라든지 다른 어떤 차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제 운전을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는 압도적이거든요. 참 편하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수치화해서 보여줄까 하다가 이 논문을 이제 선정하게 됐고요. 물론 이렇게 지금 이걸 딜레이를 시켰지만, FSD 베타 액세스를 좀 딜레이를 시켰지만, 전에 제 영상에도 알려드렸듯이 경쟁사, 그러니까 아무래도 CEO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, 아니죠, 이제 테크노 킹이죠.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아마 종합적인 정보 파악을 해서 이거를 풀 거기 때문에, 지금 뭐 차도 잘 팔고 분위기는 좋지만 웨이모도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봇 택시를 하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. 지금 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, 이제는 원하는 목적지에 갈 때 이제 멀티플 스탑, 내가 여기 잠깐 섰다가도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, 거기 이제 섰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. 그러니까 웨이모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이걸 진보시키고 있기 때문에, 웨이모가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마다 테슬라는 항상 이걸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그러니까 웨이모의 이런 서비스 반응들이 좋고, 이 에리어가 점점 늘어갈 때쯤이면은 또 이 카드를 계속 만지작 할 겁니다. 뭐 일단 4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부디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, 또 이런 종합적인 상황도 좀 연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웨이모의 소식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. 마지막으로 소소한 이런 업데이트로는 컨슈머 리포트가 이 테슬라 차량 안에 3와 Y 안에 있는 그 카메라를 좀 걸고 넘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저렇게 모니터링하면은 프라이버시에 걸린다는 거죠. 이제는 이제 별개다. 그러니까 제대로 드라이버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하고, 이제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니까 프라이버시가 문제다.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런 거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 같은,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야기 같은데, 물론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늘상 있는 겁니다. 그 안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가 큰 화두입니다. 논문을 찾아보면 진짜 많고요.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주행 보조를 굉장히 잘 하기 때문에 지금 제일 앞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다른 회사들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회사랑 이걸 컨슈머 리포트가 비교하는데,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슈머 리포트가 제가 전에 보여드린 펜스테인 유니버시티에서 나온 보고서라든지 조지아텍 보고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건 엄연히 우리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생기는 반대 급부입니다. 이건 참 어려운 문제고, 그러니까 좀 더 큰 그림으로 큰 숲을 봐야지 이렇게 하나하나로 걸고 넘어지면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른 회사들도
아니 왜냐면 우버라든지 웨이모도 테스트 드라이버 넣었는데 거기 다 보고 있었는데도 다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? 드라이버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꼭 이렇게 카메라를 넣었어야 됐냐라고 묻지만 완벽하게 그거를 방지하는 기술이 현재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 루시드 모터가 드림 에디션,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죠. 얼마나 비싸냐면 16만 9천 달러입니다. 정말 비싼데요. 뭐 보조금 받아도 뭐 저거 뭐 가격이 너무 넘사벽이라서 그래도 조만간 이 뉴욕에 이 스튜디오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공개하면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모델 S 리프레시 버전도 제가 저번에 그 T자 엠블럼이 떨어져 가지고 워런티가 안 됐지만 그래도 무상으로 고쳐주긴 했는데요. 가서 이제 리프레시 버전은 언제 오냐 그러니까 빠르면 4월 초에 디스플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.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시승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다 팔리긴 했는데요. 이 16만 9천 불짜리가 다 팔린 대수가 500대라고 합니다. 근데 이렇게 인구 많고 부자들 많은 미국에서 뭐 500대는 그리 놀랄 만한 수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뭐 반응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. 그래서 루시드도 빨리 저렴한 모델들도 공개가 돼서 하루빨리 저도 한번 이렇게 시승을 하고 좀 이렇게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.